이게 공부를 할 때 가져야 될 첫 자세이자 그리고 본질이자 이 훈련 기간의 밀도를 올려주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만족하지 못했다면 갓난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재시, 초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초시도 수능 때 독해를 누군가한테 배웠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독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써요가 나름대로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어쨌든 본인이 객관식의 시험을 대응을 했을 때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해온 방식에 조금 바꿔서 조금만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수능 등급 3등급인데 재수를 하게 되는 친구들에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가 3등급이니까 목표 등급이 1등급이니 3에서 시작해서 2, 1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리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대를 열심히 했음에도 3등급에 머무르게 했던 방식을 쓰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온 방식이 그대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했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교정하려면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대는 그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4등급을 찍을 수도 있어. 느려질 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입힐 때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니 속도가 느려지면 득점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너가 4등급을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실력이 퇴보했나? 그게 아니라 교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도.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는 독해가 찝찝하긴 하지만 아주 못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요강의만 더 들으면 완벽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막 불편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뛰쳐나가서 내가 하던 대로 조금 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틀렸던 하나 그거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의 순간이 와요. 탈주하지 마. 아시겠죠? 그 방식으로 됐을 거면 이미 됐을 거야. 예. 자, 그러니 만족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나시길. 그 마음이 아니면 이거 완주 못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인정하라. 자, 이게 독해의 단계인데 외국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에 대해서는 어휘를 외우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시면서 본인이 모국어 화자이자 독자로서 어휘력이 낮은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욕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 제가 불러주길 바라죠. 왜 국어는 그래야 합니까? 그쵸? 그래서 어려운 단어다라는 건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르거든요. 전문 용어가 아니면 서술어에 쓰이는 한자어를 모르면 내 어휘력이 약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독해 알고리즘이 우리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독해 알고리즘을 푸는 동안 포스트잇 하나 옆에 딱 붙여두고 모르는 말이 나왔다 한자어가 그러면 옆에 적어두고 쉬는 시간에 찾아보는 그런 공을 들이셔야 돼요. 어휘력이 약하면. 그래서 독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휘력이 약하니까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를 읽어서 추론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오독이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독해 알고리즘을 하는 기간 동안 2달 정도, 8주가 가장 이상적인 기간인데요. 이 8주 동안은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지문 안에 되게 특이한 과학, 경제 이런 용어가 아니면 예술 용어가 아니면 전문 용어를 빼고는 서술의 도구 용도로 쓰이는 매개어들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때그때 다 찾아보고 내가 습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려는 시험은 뭐니까요? 지식과 그죠? 어떤 독해력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 것이니까 공부로 싸우는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어휘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저 모르는 어휘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문해력이었던 셈인데 문해력과
독해력은 사실 다른 말이에요. 문해력이라고 하면 단위가 글 단위보다 더 작아요. 작은 데부터 출발합니다. 문장 한 문장을 오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 해서 B 하다고 하는데 그냥 A와 B라는 명사만 따다 읽고 A하고 B라고 머릿속에서 왜곡을 해버리거나 이러한 연결 부분이나 조사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아서 문장을 왜곡을 하는 거죠. 읽긴 읽는데 멋대로 읽는 거야. 예. 자, 그럼 그런 일은 왜 벌어질까요? 이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독을 배우지 못했는데 속독하라고 세상이 여러분들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문장에서 명사밖에 획득을 못한 거야. 왜? A 해서 빨리 B 막 이렇게 막 뭔지 알겠죠? 그렇게 시간을 재고 풀라는 둥 이런 독촉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결 부분이나 조사 같은 것들을 획득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고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문해력이 발전을 못하고 단어 캐치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눈알이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건지 뭔지.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치셔야 됩니다. 문장 읽는 것도 여기서 모욕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영어에서만 구문 독해하나요? 여기서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독해력입니다. 그 다음이 독해력이다. 독해력이 이제 글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력이 있어. 문장도 똑바로 읽어. 근데 문장을 뭉쳐 놓으면 그러면 걔를 똑같이 다 중요하다고 여겨서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그러면 글을 읽는 게 너무 느리고 그리고 불안해서 지문에서 눈을 뗄 수 없고 선지를 보고 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문을 4번 보죠. 예, 그러니 느리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독해의 문제를 느려요. 이거를 가장 먼저 잡는데 그게 아니라 왜 느린가? 왜 느릴까요? 가져가야 될 정보와 일단 버려도 되는 정보를 구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가져가야 될 정보와 버려야 될 정보는 글마다 똑같냐? 아니요. 글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지문을 가지고 주제를 물어볼 때랑 내용일치 물어볼 때랑 그리고 밑줄의 의미 물어볼 때랑 읽어야 되는 즉 캐치해야 되는 주요 정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독해력도 늘지 않아요. 이게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묻는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 질문을 신경 쓰지 않고 이 글을 몽땅 외우려고 들어? 그러면 이제 또 느리게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중요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전부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걸 저랑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강사가 해주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미안. 어휘력은 어쩔 수 없어. 어휘력 하면 이거 독해 알고리즘 100강 가겠지. 뭔지 아시겠죠? 자, 어휘 한자 알고리즘이라는 정말 한자 문제와 이런 것들을 맞히기 위한 강좌가 따로 있죠. 근데 독해를 위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우리말의 70%를 점유하는 한자 이런 것들은 독해를 해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습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못 빼고 전문 용어 빼고. 자, 그 다음 3번째. 자, 이 수업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은 이제 첫 시간, 오늘은 개강주니까요. 문제를 푸는 시간을 드리고 피드백을 하고 오늘은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겠죠. 다음 주를 위한. 그럼 미리 풀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진도를 쭉쭉 빼니까 미리 풀어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을 때 그냥 내가 푸는 걸 구경함. 이러면 여러분들이 춤추는 걸 배울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춤추는 걸 배울 때 거울을 보고 막 춤을 춰. 그런 다음에 엉망이군. 한 다음에 수업하러 봐.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방식이라고. 그러면 그들처럼 따라 출 수 있게 되나? 아니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서 비교. 현강은 그게 안 되지. 인강은 그게 되겠지만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 때 진짜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방식을 보고 내가 한 펜터치 위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검정색 펜으로 펜터치나 문제 푼 흔적을 남겨올 거예요. 기아펜 쓰지 않습니다. 예,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연필 쓰지 않습니다. 샤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친절하다. 자, 그쵸? 자, 검정 색깔 펜을 쓰세요. 이건 뭐냐? 나의 잘못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색깔 펜으로 막 선생님 근데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차게 틀리세요. 예. 펜터치를 남기고 틀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정답에 도달하려면 여기에 동그라미였어야 되고 여기서 빗금을 걷어야 됐어요. 이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왜 그래야 하는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펜터치를 하는 것들 그리고 펜터치 보여드리는 걸 빨간 펜으로 덮어 올려요. 이중 펜터치. 내 펜터치 위에 겹쳐 올린다. 그럼 뭐가 보일까? 겹치지 않는 부분이 보이지. 나는 저 사람이랑 왜 다른가? 어느 부분이 다른가? 내가 쳤는데 저 사람이 안 친 부분. 저 사람이 쳤는데 내가 안 친 부분. 그게 생각의 차이야. 예. 그러면 누가 무조건 맞죠? 저요. 자, 뭔지 아시겠죠? 무조건 제가 맞아요. 이 시간에 무조건 제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올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잘못 디딘 길 위에 덮어서 복습은 뭘까요? 그 차이를 고차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는 거야. 아, 내가 여기다 왜 쳤었지? 그러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럼 이 여자는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했었더라 그랬지. 이거를 짚어 나가는 게 바로 독해 수업은 그래서 지식 수업이 아니라 행동 교정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 사고 교정 수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은 뭐다? 수업이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훈련이다.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저와 자신을 계속 바쁘게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하고 나면 진짜 너덜너덜해져서 팔다리 후들거리면서 나갈 정상이에요. 네. 자, 그다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일치도 목표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같은 이야기인데요. 정답을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맞은 게 아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독해 알고리즘을 쓰시면서 본인이 풀고 틀린 문제만 강의를 발췌해서 듣겠다. 이런 경우 만약에 그게 시험 2달 전이면 인정할게. 근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독해 30강도 못 줘가지고 근데 독해를 틀린다면서 완벽하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틀린 문제만 발췌해서 듣겠대. 그거는 결국에 그냥 해설지보다는 말하는 해설지가 더 나을 것 같으니 이런 식의 접근이거든. 내가 맞았더라도 오래 걸렸거나 선지 중에 망설인 게 있으면 선지 때문이 아니라 글 자체 때문일 수 있어. 내가 오독해서. 그러니 과정을 다 맞춰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과정의 일치까지를 목표로 삼는다. 자, 그다음 고통스럽다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뭐 예를 들어 만화 천자문 보면 한자가 좀 쉽고 재미있게 기억이 나겠지. 마법 천자문인가? 그 만화 이름 마법 천자문인가? 그래, 쉽고 재미있게 라는 건 있겠죠. 암기는요. 암기 쉽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독해는요. 쉽고 재미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음 때문에 지적 호기심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그게 진짜 좋은 수업이겠지. 근데 혼자 문제를 풀면서 고통이 없으면 늘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문제지 자체가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지는 혼자 풀어 마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맞아요. 그럼 뭐하러 그 시간에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 평이한 문제들만 다루고 있는 문제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 출제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함정, 그것들을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교재는 편안할 리 없는 교재입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쓰는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남기지 않는다. 예, 그게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의 목표였거든요. 자, 이 교재는 제가 사실 이게 몇 년 다듬은 거냐면 10년이에요. 수능 때 수능서로 만들었던 교재고 이불을 떼고 공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는 엑기스 중 엑기스고 그래서 제가 매년 모든 문제지는 교체 비율, 문항 교체 비율 50% 이상으로 잡으면서 이 문제는 단 하나를 아까워서 못 버려요. 예. 왜? 여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너무 주옥 같은 함정과 그리고 사고 타입의 특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거예요.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각오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모든 훈련은 운동할 때 살 뺄 때 힘든 거 알면서 왜 공부는 힘들면 이상하다 하는가. 힘들어야 정상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